받으실 때 혹시 의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?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. 바로 퇴직금 계산의 두 가지 기준,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 이야기인데요. 왜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해야 하는지, 또 이게 여러분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퇴직금이 혹시 잘못 계산된 건 아닌지, 법적으로 제대로 또 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.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같이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자료를 보니까요, 퇴직금 계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. 그냥 평균임금만 보면 안 된다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뭔가요? 네, 그게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죠.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이거 둘 다 계산해봐야 해요. 그래서 둘 중에서 더 높은 금액 있죠? 그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겁니다.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라는 거죠. 아, 더 높은 금액 기준이요? 그렇군요. 그럼 그 두 가지,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좀 헷갈리는데요? 예, 그럴 수 있죠.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, 이걸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. 뭐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아니면 연차 안 쓴 거 수당 같은 거 이런 게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. 반면에 통상임금은 좀 더 고정적인 개념이에요. 매달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주기로 미리 딱 정해놓은 금액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급이나 뭐 직무수당, 자격수당 아니면 식대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딱딱 나오는 수당들, 이게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자료에 나온 민대리 사례를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은데요. 월급이 300만 원인데 기본급이 280만 원이고 고정식대가 20만 원. 이런 구성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? 아, 네네. 민대리 케이스요. 이 경우처럼 기본급이나 식대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딱 지급되는 임금 비중이 높잖아요. 그러면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.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. 민대리의 하루치 평균임금은 대략 한 98,900원. 그 정도 수준인데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14,800원 정도가 나와요. 평균임금보다 거의 15% 넘게 높죠. 이럴 때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겁니다. 아, 고정급 비중이 높을수록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다, 이 말씀이시군요.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? 자료에 보니까 다른 사례, 박대리도 있더라고요. 월급은 300만 원으로 똑같은데 기본급은 240만 원이고 시간의 수당 60만 원이 포함된 그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하네요. 이건 상황이 좀 다른가요? 네, 맞습니다. 박대리 케이스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. 여기서 포인트는 포괄임금제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항목인데요. 통상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. 근데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은 뭐랄까 실제 야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봐요.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보통 이걸 빼거든요. 그러면 박대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240만 원만으로 계산돼서 하루치가 약 91,800원 정도가 됩니다. 오히려 아까 평균임금 98,900원보다 낮아지죠. 그래서 이때는 더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. 결국은 급여 항목 하나하나의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셈이죠. 와, 진짜 사례를 비교하니까 이 급여 구성의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.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가 봐요. 회사가 그냥 편하게 평균임금만 계산하려고 하거나 근로자가 제 경우는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요, 이렇게 요청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요.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받은 퇴직금이 이거 혹시 잘못 계산된 거 아니야?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그게 참 중요한데요.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 급여 명세서랑 근로계약서 이걸 가지고 직접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. 비교를 해봐야죠. 계산해 봤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다. 근데 회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줬다. 그러면 회사에 정식으로 근거를 딱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 근데 만약에 회사가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. 그러면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. 차액 달라고요.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면 그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연 20%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가끔 근로감독관분들이 법 해석을 좀 잘못해서 통상임금 적용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 이때는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.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해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.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그러니까 고정급 비중은 어떤지, 변동급은 있는지, 혹시 포괄임금제는 아닌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요. 반드시 평균임금, 통상임금 이 두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. 와, 이 계산 방식 하나 때문에 진짜 수십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니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문제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정말 클 수 있어요. 뭐 적게는 몇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, 어떨 땐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.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.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해요. 계산이 좀 복잡하다거나 회사랑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뭐 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네, 오늘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가 왜 중요한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내 급여 항목 중에 그럼 정확히 어떤 게 통상임금에 포함될까? 이걸 평소에 좀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죠. 이게 비단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수당 같은 다른 노동 관련 권리를 이해하고 또 주장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적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?